총알이 난사된 교실에 피투성이 학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평범한 문화센터가 지옥으로 변한 그날. 누군가는 도망쳤지만 한 남자는 싸우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슬픔과 충격,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레이첼 윌리엄스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에서 아주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뒤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 한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제 사랑하는 남편 진우 씨입니다. 그가 그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진우 씨와 처음 만난 건 10년 전 뉴욕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그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뭔가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묘한 안정감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반듯하게 잘생긴 진우 씨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되었어요. 그와의 대화는 의외로 길어졌습니다. 그의 위트 넘치는 농담과 든든한 태도에 금세 마음이 끌렸거든요. 그날 그와의 대화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가 한국의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저는 해병대가 뭐가 그리 대단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군대 다녀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과 태도를 지켜볼수록 그건 단순한 군대 경험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해병대와 한국 축구 이야기를 할 때면 한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정신력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진우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요.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늘 편안해졌습니다. 해병대에서 쌓은 경험들이 그의 이런 성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진우 씨의 태도는 우리 관계에서도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예쁜 딸 클라라를 낳았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딸과 함께 조지아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우 씨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항상 다정하고 가정에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리고 그날의 사건으로 저는 진우 씨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에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날의 행동은 정말 대단했어요. 평소 진우 씨는 딸과 주말마다 산책을 즐기거나 저녁에는 딸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둘은 아빠와 딸이 아닌 친구 같은 사이였죠. 저녁 식사 후에는 다 같이 보드게임을 즐기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건이 있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진우 씨가 딸의 문화센터에서 열린 부모 참여 활동에 참석하기로 했었죠. 평소에도 딸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딸의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었어요. 그날 센터에서는 부모 자녀 팀워크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키우는 행사였죠. 진우 씨와 딸은 스카벤저 헌트라는 보물찾기 게임에서 한 팀이 되어 다른 부모들과 경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항상 그렇듯 경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문화센터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총소리에 얼어붙었고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몇 초 전만 해도 아이들과 부모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곳은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대피하려 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발걸음 소리와 혼란스러운 소리가 뒤섞여 요란해졌습니다. 센터의 강사들 역시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숨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강사들은 교실 문을 잠갔고 책상 밑에 숨은 학생들은 무서움에 주저앉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울리는 총소리에 공포심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진우 씨도 크게 놀랐지만 해병대에서 훈련받은 그의 본능은 빠르게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고 단순히 딸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학생들까지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우 씨는 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잠시 가라앉히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문화센터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아티쉬 문화센터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많고 아이들과 강사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와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구체적으로 문화센터 위치와 총격 상황을 전달했고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곤 교실 밖의 복도를 살피며 어디가 안전한지, 총성이 들리는 방향과 반대되는 길이 어디인지 신중하게 확인했지요. 끔찍한 총소리와 비명소리에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팽팽히 흐르는 그 순간은 모두에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훈련했던 실전 경험이 진우 씨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진우 씨는 해병대에서 특수작전팀의 리더로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팀원들을 지휘하고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그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동료들은 수많은 작전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그때의 훈련과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복도 속에서도 그는 마치 작전에 임하는 것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학생들과 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진우 씨의 마음속엔 해병대에서 배운 필승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구호가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죠. 문화센터 안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난사된 총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아이들이 보였고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아이들과 부모들의 얼굴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흐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들을 돕고 싶지만 마음과는 달리 공포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요. 모두 침착하셔야 합니다. 총격범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조용히 흩어져 대피하는 겁니다. 복도 끝 비상구로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도록 조용히 진정시키고 어른들은 최대한 아이들 곁에 붙어 보호하세요. 그는 해병대에서 생존을 위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진우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빠르게 대피할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출입구를 향해 움직이되 2명씩 짝을 지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동하라고 설명했고 만약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교실로 돌아가 숨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사들과 부모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고 그들의 혼란과 공포심은 차츰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로 가까운 곳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로 코앞에서 터진 듯이 들렸고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포는 더욱 커졌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진우 씨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지금 바로 숨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실로 들어간 후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곤 책상과 의자를 이용해 급히 바리케이드를 쌓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안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해병대 시절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모든 신경을 바짝 세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살피며 계속해서 빠져나갈 기회를 엿봤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어떻게 대처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경찰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과 협력해 창문을 통한 탈출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역할을 분배했고 모두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딸 클라라가 그의 팔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아빠도 제발 숨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딸의 간청에 잠시 망설였지만 몸속 깊은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총기 난사자가 교실 문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문을 뚫고 벽에 박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비명을 억누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진우 씨는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훈련받았던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했죠. 총알이 문을 관통해 들어오자 그는 즉각 몸을 낮추었고 총성이 멈추었을 때 빠르게 문 쪽으로 다가가 놈이 문을 열 수 없도록 손에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총기 난사자가 문을 열려는 시도를 계속하자 진우 씨는 난사자의 총구가 살짝 문틈에 보이는 순간을 포착해 문을 세게 밀쳤습니다. 난사자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자 진우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빠르게 앞으로 돌진한 그는 난사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며 그의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난사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진우 씨는 그를 주저앉힌 뒤 해병대에서 배운 제압 기술로 팔을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한쪽 팔이 뒤로 꺾인 채 난사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진우 씨는 더욱 강하게 그의 목을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난사자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몸을 비틀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침내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와 범인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면 쏘겠다는 경찰의 대응에 난사자의 광기가 그제서야 사그러드는 듯 했죠. 난사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엎드렸고 경찰들은 즉시 그의 무장을 해제한 후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극적인 장면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상황은 현실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제서야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의 용감한 행동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고 지역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그의 침착한 대처와 학생들을 구해낸 순간에 대해 물었고 진우 씨는 겸손하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차분히 말하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총기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남습니다. 라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 진우 씨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공포에 떨며 보냈을 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이 부디 좋은 곳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출된 아이와 시민들은 진우 씨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직접 쓴 손편지를 전하며 당신이 없었다면 제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몇몇 시민들은 진우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에게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준비해와 그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클라라는 사건 이후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친구들은 너희 아빠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부러워했고 클라라도 자신이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지요. 어느 날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용감해? 라고 묻자 클라라는 웃으며 그게 한국인의 정신이야. 우리 아빠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곧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한인 단체에서는 그를 커뮤니티의 영웅으로 칭하며 감사패를 전달했고 진우 씨의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구출을 넘어 한국인의 자부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인 특유의 강인함과 공동체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죠. 방송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우 씨는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강한 정신과 용기가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 인터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자랑이자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저희 가족은 사건 이후 커다란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딸 클라라는 그날의 공포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깊은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나 울곤 했습니다. 클라라는 학교에서도 불안감에 시달리며 작은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즐기던 활동인 친구들과의 놀이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못했고 무언가 위험이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사라졌고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라며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우 씨 역시 마음의 짐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진우 씨의 고향인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일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총기 사고가 없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거리를 걸을 때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그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그 안전함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보안 시스템들이 진우 씨가 말했던 안전한 나라라는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고 그 평화로움 속에서 가족은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던 클라라는 연신 놀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밤에도 이렇게 밝고 안전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환한 얼굴로 말했죠. 진우 씨와 저는 오랜만에 웃음을 짓는 클라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우 씨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현대적인 마천루와 잘 정비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지역에는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서 있어 도시의 현대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가 마천루라는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자 진우 씨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이란 뜻이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클라라는 웃으며 하늘에 닿는다니 정말 재밌네요.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클라라의 웃음소리는 그날의 충격을 잠시 잊은 듯 맑게 퍼졌습니다. 클라라는 해운대 해변과 둘레길을 바라보며 그 깨끗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우리 가족은 진지하게 이곳에서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클라라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맛있는 한식을 먹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반짝이는 야경과 잘 정돈된 거리들을 안심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지요. 클라라는 한국에서 지내니 마음이 정말 편하네요. 매일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진우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클라라가 자라면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범죄율이 낮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었죠. 한국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기술 강국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도시 곳곳에 최첨단 기술이 활용된 편의시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빠르고 편리하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죠. 그러나 단지 기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숨쉬는 경주와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경주에서 고대 왕릉을 보며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나라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묵을 때도 자연과 조화된 한국의 건축 양식을 보며 가족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우 씨는 이번 일을 겪어보니 내가 한국의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가족이 겪은 일과 그로 인해서 느꼈던 감정적 변화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